네,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주제는 Organization of Shipyard, 조선소의 조직 구조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우선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늦기 전에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연구를 하시면서도 지속적으로 조선소랑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가지실 텐데, 조선소의 조직 구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시면 상대방의 수준을 이해하시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명함입니다. 저는 선장 배관 설계 파트에 속해 있고, 선장 배관 설계 파트에 속해 있고, 역할은 파이핑 엔지니어입니다. 이게 선장 배관 설계라고 하면 우선 설계긴 한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 현업에 계신 분이 아니면 알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핑 엔지니어라고 돼 있는데 사실 파이핑 엔지니어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다양한 역할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공정을 설계하는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있고 재질을 설계하는 머터리얼 엔지니어 그리고 응력 해석을 담당하는 스트레스 엔지니어 그리고 배치를 담당하는 레이아웃 엔지니어로 통상 업계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마지막에 있는 파이핑 레이아웃 엔지니어입니다. 조선소는 크게 생산, 품질, 설계, 연구, 구매 이렇게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총무나 인사나 감사, 기타 등등의 부서가 많지만 이렇게 선박 건조랑은 관련이 없는 부서들을 간접 부서라고 분류를 하고요. 이 슬라이드에 있는 부서들을 직접 부서라고 분류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생산부서에서는 저희 조선소의 핵심이고 선박을 건조하고 검사를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품질부서에서는 조선소가 가지고 있는 품질 기준서, 품질 표준서에 따라서 품질을 관리하고 검사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설계에서는 선박을 설계하고 대선주, 대선급, 그러니까 선주랑 선급을 상대로 하는 업무를 하고요. 또 선박 건조에 있어서 생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부서에서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설계가 대선주 업무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매부서에서는 뭐 원자재나 장비 같은 것들을 구매하고 조달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제가 속해 있는 설계를 구역과 기능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우선 설계는 크게 구조 설계와 의장 설계로 분류가 되고요. 구조 설계는 말 그대로 선박의 구조를 설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체에 관련된 설계를 담당하고 있고요. 구조 설계를 제외한 설계는 전부 의장 설계입니다. 그 의장 설계가 영어로는 아웃피팅 디자인인데 아웃핏이라는 말이 뭐 장구를 채우다, 옷을 입히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선박에 장비를 설치하고 그리고 옷을 입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 설계는 다시 전장 설계와 기장 설계, 선실 설계, 선장 설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전장 설계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전기에 관련된 걸 설계하는 부서입니다. 항통 장비 아니면 뭐 캐비넷이나 전선을 배치한다던가 아니면 조명을 설치한다던가 이런 전기와 관련된 것을 담당하는 것이 전장 설계입니다. 그리고 다음 기장, 선실, 선장 설계는 구역에 따른 분류인데 선박의 구역이 어떻게 분리되는지를 한번 보면 여기 GA 기준으로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엔진룸, 기관실이라서 기장 설계에서 담당하는 구역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어커머데이션, 선실 설계에서 담당하는 거주구역입니다. 그리고 이 엔진룸과 어커머데이션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선장 설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 선장 설계 기준으로 선장 설계는 배관 설계를 담당하는 배관과 그 처리장 설계, 그리고 가스선의 경우에 화물창 설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배관은 뭐 배관이랑 처리장은 이름만 봐도 아실 거고, 화물창은. 그 처리장은 스틸 아웃피팅이라고 배관을 제외한 철로 만든 의장품들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벤틸레이션이라든지 무어링, 그리고 선박에 있는 각종 액세스웨이드, 플랫폼이나 계단, 사다리, 손잡이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선장 설계다 보니까 사실 이것만 봐도 저는 한 10년 근무를 하면서 엔진룸에 들어가 본 게 정말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근데 제가 좀 당황스러웠던 게 하이빈이랑 처음 미팅을 할 때 저한테 네가 프로펄전 시스템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배가 앞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부서고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프로펄전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잘 아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배관 설계를 기준으로 선행 후행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행 후행은 먼저 한다, 나중에 한다 이런 시점에 따른 분류입니다. 배관 설계뿐만 아니라 어, 모든 설계 부서가 이것처럼 선행, 후행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 있고, 또 수행 업무는 대부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설계에서는 선박의 사양을 결정하고 또 사양서를 작성합니다. 그 사양서가 계약서인데 사양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인 선박의 GA와 그 프리플로우 다이어그램 정도는 기본 설계 단계에서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상세 설계, 에서는 배관 시스템, 즉 공정을 설계합니다. 공정을 설계하고 이걸 바탕으로 P&ID를 작성을 합니다. P&ID가 파이핑 앤 인스트루먼트 다이어그램의 약자인데 통상 조선 프로젝트에서는 인스트루먼트를 다이어그램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조선소에서는 P&ID라는 명칭보다 보통 파이핑 다이어그램이라고 주로 부릅니다. 그리고 파이핑 다이어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각종 계산서를 작성하고요. 또 컴프레서나 펌프 같은 주요 장비들을 발주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계된 자료를 기반으로 3D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장비와 배관을 배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산 설계에서는 배치 도면을 작성하고 또 배관을 제작하기 위한 원자재를 발주하고 생산 도면을 작성하고 건조를 팔로우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치 도면은 앞에서 그 3D로 작성된 설계를 2D 형태로 만들어내는 업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설계 결과를 선주랑 성급한테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주 성급에서는 3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승인 제출을 하기 위해서 2D 형태, 종이 형태의 도면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생산 설계에서 하는 사실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이 생산 도면을 작성하는 업무입니다. 앞서 여기 상세 설계 단계에서는 시스템 단위로 배관을 배치했다면 예를 들어 A 장비와 B 장비 간의 연결을 기역이라는 배관으로 배치를 했다라고 하면 생산 설계에서는 이 배관을 제작 가능한 단위로 쪼개어서 제작 도면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쪼개진 단위로 생산 부서에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조립 도면, 제품 설명서 같은 조립 도면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속해 있는 선장 배관 설계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상세 설계 끝부분, 개 정도와 생산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이어그램 작성이 완료되고 장비가 다, 대략적인 장비가 다 확정이 되면 이 정보를 가지고 3D 모델링을 하고 또 생산 설계 업무를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만들어내는 아웃풋
것이 어떤 형태인지 샘플 몇 가지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째로 선행부서에서 다이어그램이랑 도면을 받으면 장비를 어디에다 설치를 할지, 또 배관을 뭐 위로 배치를 할지, 아래로 배치를 할지, 옆으로 배치할지,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을 하고 3D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배치를 기준으로 MTO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MTO는 Material Takeoff의 약자인데, 제가 설계한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자재들이 필요한지, 예를 들어 뭐각 사양별로 배관의 길이가 몇 미터가 필요한지, 뭐 엘보, 레듀서, T, 플랜지 같은 피팅이 몇 개가 필요한지, 그리고 설치하기 위해서 볼트, 너트, 가스켓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거를 다 리스트업을 해서 구매 부서로 이 자재들을 사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세 설계 단계에서는 또 그 3D 모델링 단계에서는 배관의 라우팅, 배관이 어떤 길로 지나갈지를 중점적으로 배치를 했다면 생산 설계 단계에서는 이 배관을 제작 가능한 단위로 쪼개줍니다. 예를 들어 뭐 어떤 사이즈는 6m가 제일 큰 거고 어떤 사이즈는 4m, 뭐 PE 코팅일 때는 몇 미터, 뭐 이런 식으로 다 스플링, 그러니까 제작 가능한 단위로 쪼개주고 이 쪼개진 단위로 제작 도면을 작성해서 제작 업체로 제작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작이 완료되면 결국 저희 생산 부서에서 설치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하기 위한 인스톨레이션 드로잉을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생산 부서에서는 저희가 만든 스풀, 뭐 서포트 이런 컴포넌트들을 이 설치 도면을 보면서 조립,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되게 어찌 보면 간단하고 쉬워 보이지만 중간중간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도 되게 많고 또 협의하고 뭐 다른 부서랑 협의하고 결정돼야 될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아서 시간으로 따지면 굉장히 뭐 오랫동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저희 선장 배관 설계 기준으로 LNG 한 척, LNG선 한 척을 설계한다고 하면 직영 인력과 설계 협력사 인력 합쳐서 한 10명 정도가 투입이 되고요. 설계 기간은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건조 팔로업을 하는 데는 건조하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1년 정도 업무는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귀퉁이에 전화기 그림을 넣어놨는데, 어, 어찌 보면 제가 하는 업무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전화를 받는 일입니다. 선박을 건조하다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하면서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제작이나 설치 중에 공차들이 1mm, 2mm 공차들이 쌓여서 최종적으로는 뭐 몇십 mm가 갭이 생겨서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선주나 성급이 꼬장을 부릴 수도 있고, 그리고 생산에서 제가 내려준 자재를 파손시키거나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해결하기 위한 액션이 설계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생산 부서가 업무를 하는 8 to 5 정규 근무 시간에는 텔레마케터 마냥 전화만 받고 있고 그 외의 시간에 설계 업무를 하는 것이 일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GPT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저에 대한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GPT의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림을 보고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설계는 바쁩니다. 왼손에는 랩탑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보면 뭐 서류 가방도 들고 있고 입에는 펜을 물고 있고 바닥에도 도면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계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멋지게 수트를 차려입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PT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항목인데 사실 설계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조선소에 수많은 조직들이 있지만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모두가
설계에서 나서서 해결해 주길 바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모두가 등을 떠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계자는 앞에 서가지고 뭔가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설명도 하고 때로는 선주한테 빌기도 하고 뭔가를 하는데 실상은 머릿속에 물음표만 가득한 거는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소가 워낙에 이제 오랫동안 업이 지속돼 왔고 뭐 삼성의 LNG선만 해도 저희가 인도한 배가 벌써 백 수십 척이 되다 보니까 모든 설계에 대한 것들이 다 규격화가 돼 있고 다 문서화가 돼 있어서 사실 설계지만 뭔가 엔지니어링을 한다라기보다는 앞서 만들어진 틀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간다라는 느낌이 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도 업무를 하면서 좀 뭔가 엔지니어링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요. 네. 전 어쨌든 그림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되게 안 좋은 것 안 좋게 안 좋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저는 조선소에서 설계로 근무하는 것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연구가 질려서 조선소로 오시고 싶으면 저한테 말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